이것도 붙일까요? 이건 좀 무서운데? 이건 좀 그러니까 일단 보류해두죠. 네. 이번 주 게스트는 유기용 의원님이시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는 이야기가 좀 무겁게 시작할 것 같아요. 좀 보세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유기용 의원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신 분이야. 근데 관동 대지진은 알겠는데 이때 왜 조선인들이 학살된 거죠? 그러니까 대지진 와중에 일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게 2003년도에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한 번도 이걸 제대로 항의를 한 적이 없대요. 그거를 유기용 의원님이 계속 파헤쳐 오신 거고. 2년 가까이 이런 사건이 가려져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근데 유기용 의원님이 이 사건의 진실 규명 때문에 무척 바쁘시다면서요. 국회에서도 발표하시고 왜곡된 일본 교과서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세요. 근데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와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기용 의원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역사 왜곡 바로잡기에 앞장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독도 왜곡 문제 바로잡기나 뭐 위안부 뭐 사과 요청 이런 거를 계속 뭐 그냥 의원 시절 전부터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셨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역사 지킴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광복절 때 그 일본 위원들 심사참배현장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러 갔었거든요. 제가 그 뉴스에서 봤는데 유기용 의원님이 맨 앞에서 경찰들이랑 대치하고 있었어요. 맞아, 나도 그거 봤는데 완전 반가웠어요, 저도. 특별히 그 일본 역사 왜곡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원래 학부 때부터 역사학도셨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박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 홈페이지에 보면 현대사의 산 증인이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대사의 산 증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군부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2번이나 구속된 적이 있으셔요. 그 시대에 구속됐으면 보통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을 텐데 우리 현대사의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시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교육 활동에 전념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17대, 19대 모두 교육위원회 활동하셨고요. 특히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엔 대입시험에 한국사 의무화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계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사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배운다는 게 전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우리 때만 해도 배점은 낮아도 국사는 필수였거든요. 유 의원을 통해서 교육과 그 역사를 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키워드 나왔죠? 먼저 해볼게요. 사실 역사와 교육 좀 딱딱한 주제인데 재밌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어둡기는 해도 일본 역사 왜곡 얘기는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의원님 최근 활동이니까.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 그리고요. 근데 저는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랑 일본 역사 교육이랑 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역사 교육을 철저시킨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역사 교육을 할까요? 네. 하나 더 주시죠. 전 현대사의 산증인이란 문구가 자꾸 떠오르는데 역사학도였던 대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 학도의 진입. 그 표를 잘 뽑는다. 근데 이거 사실 박 작가가 쓴 거 아니에요? 키워드? 그렇죠. 잘했어요, 박정현님. Sincerity, professionalism, and dedication. These are important values in any line of work.
For his legislative work, which encapsulated all of these values, National Assemblyman Yoo Gi-hong received the Grand Prize in Politics from the Association of National Local Newspapers. Assemblyman Yoo is also known for his work in history and education. We'll discuss this and more on today's Heart to Heart.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간사로 활동 네. 중이신데요. 특히 그 한일 역사 관련해서 아주 바쁘게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황 좀 소개시켜 주시죠. 19대 국회에 들어서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있어서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선 3월 달에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우기는 이제 그런 교과서 왜곡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4월 달에는 아소다로 부총리라는 사람이 포함해서 7명의 일본 강료 그리고 170명 정도 되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을 영웅으로 미화해서 자기들이 네. 신으로 모셔놓은 그런 신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했고, 그리고 아시지만 오사카시의 하시모토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산 데 대해서도 우리 국회가 입장을 밝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여야 의원들 98명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의원 모임이라는 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네. 그 이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중국과 일본, 우리 동북아 3국이 역사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긴장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즘 특히 긴장이 좀 고조된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께서 우리 지금 국회의 대표적인 역사 지킴이라는 평을 많이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역사 관련 의정 활동이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뒷이야기 이런 것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제가 첫 번째 국회의원을 했던 2004년 무렵에도 그때 일본의 그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했고, 또 중국 정부가 고구려하고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네. 기도가 있었습니다.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이면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의 주몽이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동북아 역사재단은 뭐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새 역사 교육이 좀 소홀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2006년에 중학교 역사 과목을 사회 과목에서 분리해서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고전 번역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승정원 일기라든지 아니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러 저작들이라든지 세계적인 기록 유산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네. 그런 기관도 2007년에 그 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새로 신설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제가 전공이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역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뭐 나름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 지킴이로 네, 저희가 든든하네요. 아까 동북아 역사재단 말씀하셨고 네. 아직도 활발히 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우선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제 중국의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쪽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또 일본의 그 예를 들어서 시마네현에서 그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네. 우리가 계속 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고 뭐 그 밖에도 전 세계에서 우리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사례가 또 많이 있어요. 네. 또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든지 동해가 왜 동해인지를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그것은 유럽과 아시아가 붙어있는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바다라서 동해거든요. 네. 그 북쪽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북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해는 뭐 한국의 동쪽이라는 의미만은 아닌데 네. 대개 들어서 요새 많은 나라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일. 뭐 동북아 역사재단은 그런 점에서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런 의전 활동을 인정받으셔서 그런지 그렇겠지만 호주의 중학생 그 예. 역사 교과서에 의원님께서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대한국민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됐는지요? 저도 최근에 그것을 알게 됐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가 2007년에도 수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일본 군 위안부를 일본 정부가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 네.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그래서 그 항의 서한을 일본 외무부를 통해서 공식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타이페이 타임스에 실렸어요. 대만에. 그것을 켄 웹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자기가 호주 중학생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 제 그 항의 서한을 이제 인용했는데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국, 중국, 필리핀, 호주 등 해서 일본군 위안부가 총 한 20만 명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 20만 명의 아픔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역사의 현실을 직시하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그 호주 중학생 역사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의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이 또 호주 역사 교과서에 수록돼서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위안부를 생각하면은 뭐 네. 우리나라 물론이지만은 중국 그리고 필리핀까지는 네, 알 것 네. 같은데 호주에서는 위안부가 동원됐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안에 그만큼 알려지지 스스로 위안부 할머니께서 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네. 이유 때문에? 사실은 20만 명 위안부 중에서 서양인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그동안 그게 밝혀져 있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네. 지금 이제 90세쯤 되셨는데 얀 루프 오헤어라고 하는 그 호주 여성이에요. 네. 이분이 194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일본군의 위안소 거기에 이제 강제적으로 가서 위안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위안부들이 마찬가지지만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침묵하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증언하는 걸 보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2007년 미국 의회하고 캐나다 의회에 직접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중국뿐만이 아니라 서양인 위안부들도 많았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래서 사실 호주에서도 일본군의 그 위안부 문제 네.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일본군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가 하는 데 대해서 호주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네. 그런 면에서도 또 굉장히 저희 한국 위안부 할머니께서도 프라이드를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또 네, 목소리를 낼 네. 수 있게끔 용기를 사실 줬다는 그 여성으로서는 그런 용기를 낸다는 그럼요. 것이 네. 굉장히 힘든 일인데 호주 할머니까지 용기를 드리는 뭐 우리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께
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의원님께서 네. 그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과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1923년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네. 사건이고 지진으로 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희생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조선인들 학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1923년이니까 지금부터 꼭 90년 전인데요. 그래서 올해가 90주년을 네. 맞는데 관동이라고 하면은 그 동경 주변의 지역인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서 사실 일본 사람들도 많이 죽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좀 딴 데로 돌리려고 음모를 꾸몄던 건데 그 당시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이 그 혼란을 틈타서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다 하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헛소문이죠. 네. 그래서 일본 군인, 경찰, 그리고 민간 자경단원들이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일본어 발음을 시켜보고 제대로 발음을 못하면 조선인이라고 간주해서 좀 비참한 얘기인데 대부분 죽창으로 그 자리에서 그 학살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뭐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다든지 네. 아니면 강에 떠내려가는데 그게 피해 강을 이뤘다든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일본을 방문했던 민간 조사단을 통해서 입수한 사진 자료는 네. 제가 며칠 전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위에서 이제 그 사진을 그 공개를 했는데 너무나 비참해서 네. 사실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직접 그 보여드리기도 좀 어려울 만큼 네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목과 사지가 절단된 시신을 네. 일본 사람들이 둘러싸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지 학살한 데서 그치지 않고 시신까지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훼손한 그렇게 학살된 분들이 거의 6천 명 이상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행스럽게 115분의 신원은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뭐 아직도 6천 명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조차가 네.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는. 그리고 더 좀 부끄러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항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 진상규명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90주년을 맞아서 네. 저희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네. 지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 국회에서는 제가 그 일을 좀 앞장서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의원님, 근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 정도로 6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면은 보통 사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큰 대학살인데 네. 지금까지 90년 동안 저희가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뭐 증거가 부족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 사실은 뭐 우리 교과서에 일부 수록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금 자기들이 직접 개입됐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킨 건 아니고 네. 민간 자경단이 저질른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을 했고 일본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명 하고 할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부인 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무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았는데
사실은 양심적인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조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더 이상 민간 시민단체에만 맡겨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으로 우선 제가 좀 서둘러서 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가졌고 그리고 국제 심포지움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 정기국회가 다 돌아오면 제가 대표 발의해서 관동 대지진 그 학살,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뭐 비슷한 법들이 이미 국회에서 많이 통과가 돼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민간인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해서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했고 마찬가지로 그 6천 명에 달하는 억울한 희생자들이 좀 늦게나마 진상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고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하고 그리고 배상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늦게나마 90주년을 계기로 해서 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Well, we'll talk more in just a moment, but first, here's a look at an almost forgotten historical site. In July, a special exhibition was prepar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celebration of the 10th year anniversary of the Understanding Korea project.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은 원래 그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시작된 것인데 전 세계 교과서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인식을 처음 이제 깊이 갖게 되는 그 교과서에 실린 한국 관련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을 고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10년 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past, the project focused on correcting errors in overseas textbooks about Korean history. But now, more efforts are put into increasing the amount of contents about Korea in textbooks so that young students around the world can gain a more accurate knowledge about Korea. I teach high school to advanced students in Florida, in the United States. It's hard to speak in general for all US students, but they don't have much information on Korea. And I think the problem is we need to teach them. And I suppose that's what all of this is about f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getting the information out to the students. National Assembly member Yoo Gi-hong is the first Korean assemblyman to appear in an Australian history textbook. As a history major, Assemblyman Yoo Gi-hong has great interest in historical issues. We look forward to more of his enthusiastic legislative activities. 독립운동가이자 저명한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역사 교육은 중요하고 역사는 민족 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가해자가 사과함으로써 역사 화해가 이루어져야 또 나라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역사 바로잡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관동 대지진 조선인 네. 학살 사건 가지고 사실 학살된 조선인의 수가 뭐 수백 명이다, 뭐 수천 명이다 이렇게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 이런 증거를 어떻게 이번에 가지시게 됐는지요? 그 증거가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됐나요? 네. 사실은 이제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한국 정부는 무관심한 사이에 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 활동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대략 추산이 한 6천 명 정도가 학살당했던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그 동경 주변의 여러
현에 걸쳐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지역에 또 그 활동가들이 계셔서 우리 지역에는 몇 월 며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이 이루어졌고 대략 몇 명 정도가 학살된 것으로 추산된다 네. 하는 것들을 쭉 조사를 해왔고 이것들이 최근에 와서 좀 종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90주년이라는 이 계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그것을 직접 목격하셨던 일본 할머니 한 분이 살아계실 때 또 그런 증언을 하셨어요. 네. 그분이 10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살 전후니까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뭐 헌신적으로 그런 조사 작업들을 네. 진행하셔서 감춰진 비극이 이제 햇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사실 어려운 그런 비극, 어려운 그런 사건을 네.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정보와 증거를 또 모으기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제공한다는 우리 쪽에 또 제공한다는 네.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모티브라고 하나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도왔을까요? 아주 평범한 분들이에요. 네. 뭐 물론 그 중에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것이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선한 사람들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자꾸 밝히면 한일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도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그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유태인들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과 폴란드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유럽 평화의 기본이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가 자꾸 역사를 부인하지 말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그러면 한일 간의 진정한 역사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일본의 그 양심적인 민간인들이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진실이고 네. 한일 간의 우호고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네, 그렇죠. 후대에서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 역사 교육의 문제로 이어갈 네, 것 네. 같은데요. 우리나라 교육계도 지금 사실 역사가 좀 많이 이제 그래, 등한시까지는 너무 심한 말 수 있겠지만 좀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디에서 그 역사 교육의 위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느끼시나요? 우선 작년 수능에 국사를 선택한 학생들이 7%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선 역사 교육이 좀 소홀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게요.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씩 말해라고 했더니 난중일기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아이유입니다. 요새 그 최고다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네, 보고 네. 이순신 하면 이제 아이유가 떠오르는 거죠. 뭐 우리 아이들 탓할 건 없어요. 어른들 책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신사가 신사숙녀할 때 그 신사인 걸로 알아듣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 교육을 좀 더 잘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필요성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네. 역사라는 게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를 잘 봐야만 미래를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역사 교육을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더 잘 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네.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이야기이고. 근데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적에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외워야 하는 뭐 날짜, 외워야 하는 이름들, 뭐 네, 역사적인 네. 사건 이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를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역사를 교육하는 방법에도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뭐 역사를 잘 안 가르쳐서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외국 역사 교과서를 보면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 글이 실린 호주의 역사 교과서도 두께가 이만해요. 근데 우리 역사 교과서들은 보면 대개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 그런데 난중일기를 실제로 읽어본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히스토리란 말의 어원이 스토리거든요. 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어떤 고뇌를 겪었을까, 그리고 어떤 전략을 어떻게 수립했을까 하는 것이 난중일기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배우지 않고 1592년에 일어났다는 암기식, 네. 이런 역사 교육도 좀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책을 많이 읽고 또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역사를 공부하시고 역사를 전공하시다가 아까 그 5.18 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좀 전환을 하셨다고 네, 네. 공부하신 거 아니냐, 이제를 어떻게 보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로 이렇게 서시기로 했다고. 그럼 그때 정치인이 되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1980년 이제 그 신군부 세력, 뭐 전두환 씨 같은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갑자기 잡혀가게 됐죠. 그때 5.18 그 민주화 운동이 광주를 시작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학자가 된다는 꿈을 접고, 근데 그때만 해도요, 제가 구체적으로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그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민주화 운동가가 되겠다든지, 정치가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투사로서의 삶을 선택했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리고 나와서 석방되고 나와서도 제가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면서 뭐 2번 감옥에 가고 또 뭐 2년간 뭐 지명수배 네. 생활을 했던 것도, 사실 제 큰아이가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네. 그 아이가 6개월 때 제가 지명수배가 돼서 수배 중에 있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다 왔더니 4살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제일 가슴 아픈데,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로 봐서는 이제 선배들이고, 지금 학생들로 봐서는 그런 시절이 있었겠나? 사실 생각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감옥에 가고 피해 다니고 하는, 뭐 이제 그러다가 뭐 운 좋게 2004년에 이제 첫 번째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네. 당선돼서 본격적으로 뭐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국가 유공자라고 네, 사실 네, 들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유공자가 있다는 것도 사실 죄송하지만 잘 몰랐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는지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군부 세력이 들어오면서 네. 제가 잡혀가서 네. 뭐 좀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치렀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병도 얻었고, 뭐 제가 그 한 40일 동안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방에 감금돼 있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폐결핵이 네. 생겨서, 뭐 지금은 다 완치됐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고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서울대학교에서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이제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네. 감옥에 갔다 왔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평가돼서 네. 그
이제 5.18 국가 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 국가 유공자인 것을 제가 대단히 자랑스럽게 네. 생각하고요. 혹시 그 유공자 증 가져오셨나요? 네네. 오늘 제가 예. 사실은 이거 보여드리려고 네.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5.18 국가 유공자 증서입니다. 증성이네요. 네. 이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박물관 이런 데도 혹시 그냥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것은 이제 네. 그 명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중요하고 네.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게 있으면은 박물관 네. 또 미술관 네. 그 다 무료로 들어가고요. 네. 또 전시회 같은 데도 네. 50% 할인이 돼요. 본인만 되나요? 아니면 가족분들도? 본인과 동반한 가족 1인. 1인만. 네. 예. 그래서 좋은 거네요. 뭐 제 아내하고 어디 갈 때도 네. 제가 자랑스럽게 착 꺼냅니다. 여기 대상 보니까 5.18 기타 희상자로 네, 네. 되어 있군요. 네. 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Well, history and education have been Assemblyman Yu's lifelong creed. Let's hear him now expound on his beliefs. Assemblyman Yu Gi-hong has led various educational reforms, such as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Today, Assemblyman Yu is visited by special guests. A group of studen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okyo have requested a meeting with Assemblyman Yu. Assemblyman Yu is always eager to meet students, so he gladly receives them.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담당하는 국회의원에게서 현장은 학교고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을 자주 만나고 있고요. 특히 이번처럼 제 후배인 서울대학생들과 일본의 동경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have come together to utilize their student status and youth in the hopes of changing the negative feelings that persist between Korea and Japan. They exchange thoughts on common social issues and share opinions on ways to form positiv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ir meeting with Assemblyman Yu, who has focused on education and history-related issues, has been a very valuable experience. 최근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정부나 국회의원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만난 국회의원님도 저희 젊은 세대를 위해 많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을 위해 발전을 원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It was a really good opportunity for us to directly talk to the congressma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 think he encouraged us to strengthen this kind of relationship or mutual exchange between university students, for example, between Japan and Korea. So I like to continue making an effort to involve as many people as possible after going back to Japan. Assemblyman Yu finds hope in education, and that's why he'll continue to work hard for Korean students and for Korea's future. 그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서울대 최초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전 대통령의 그 수사를 지켜보는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가 그 3월 3일 날 1981년 3월 3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며칠 후에 서울대에서 제가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는데 정말 미운 털이 배겼어요. 제가 이제 그때 안 잡히고 지명수배를 당했는데 그때 돈으로 현상금이 200만 원이었으면 81년에 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네. 결국 나중에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갔다 오고 이제 그런 고초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내란죄로
대통령으로서 가진 명예도 다 박탈당하고 그렇긴 했지만 사실은 1,700억이나 추징금을 안 내고도 네.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골프 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늦게라도 역사의 정의는 실현된다 네. 하는 것을 느꼈고 뭐 그런 점에서 남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소회를 뭐 가졌달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17대 국회 초선이셨을 네, 때 네. 그리고 19대 국회 지금 내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셨는데 네, 네. 교육을 고집하신 이유는 또 따로 있으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또 남북이 분단돼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던 것은 아주 부지런한 우리 국민들이 피땀을 흘린 이제 노력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힘이 컸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 지역구가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손잡고 우리 관악구를 1등 가는 교육특구로 좀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교육을 선택해서 뭐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뭐 누구 못지않은 그런 이제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학자로서의 꿈을 미련을 좀 남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뭐 지금 다시 학자로 돌아가기는 어렵겠죠. 예. 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제대로 못한 공부를 네. 이제 우리 후배 세대들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등록금이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등록금 부담도 좀 줄여주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이제 제 과제인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I'm here with Assemblyman Yoo Gi-hong, and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사진이나 증거물들을 발굴하는데 가장 헌신적으로 나선 분들이 바로 양심적인 일본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조사 활동들을 해 오셨던 건데 그것이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죠. 이제 좀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의원님,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근로자의 뭐 그런 척건들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 있는 또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그 처우 개선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지금 학교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그렇죠. 그 노동자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도 적고 그다음에 뭐 연금, 상여금, 휴가 이런 데서도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이 가장 처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사회를 배우는 첫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학교에서 이런 차별과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그 처우가 같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사실은 이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제대로 지켜라.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하고 처우를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그 법안을 내고 지금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네, 뭐 평생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셨는데 그 비정규직 외에도 이제 네.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 최장의 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 아이들이 보면 그 아이들이 학교 수업하고 집에 와서 숙제하는 시간까지를 다 더해도 일주일에 35시간 안팎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평균이 50시간이 넘어요. 선진국 아이들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그런데 그 만족도나 네. 또 그 흥미,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가를 보니까 최저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없는 공부를 가장 긴 시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고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교사들 자살률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대느라고 학부모님들도 불행한, 모두가 불행한 교육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학교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네.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학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처방을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지나친 경쟁보다는 자기의 잠재력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 그것이,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열심히 놀아도, 그리고 중학교에 와서는 너무 공부만 많이 하기보다도 자기 진로를 좀 탐색할 수 있는, 내가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의 미래를 선택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동기부여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지금처럼 너무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지 않고, 지금 뭐 신용불량자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정치를 또 꿈꾸고 계십니까? 네. 뭐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도 가졌던 것이기도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제 꿈이고요.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소위 사회적 약자들, 그들이 보호받고 사회적 약자들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분들을 굳이 대변하지 않아도 온 사회가 나서서 그분들을 배려하고 네. 그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권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뭐 의원회관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열심히 뛰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That was Assemblyman Yoo Gi-hong, and you can watch today's program once again, as well as our previous shows, on our homepage at irangtv.com. Join us next time. Bye-bye.